외상센터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입니다. 나니까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죽자 살자 했으면 뭐예요? 남들 다 포기하는데. 나 짓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환자는 죽어간다고 알아? 겨요 빨리! 어서갑니다. 심장이 요동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하계성입니다.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외과 외상 전담 전문의 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나현입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 어떠세요? 그리고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 때문에 산 겁니다. 환자들 중에 저한테 그런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린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말씀은 저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 오셔서 산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어떤 개인의 대단한 역량보다는 이 센터 팀과 이 시스템의 힘으로 환자가 좋아지고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센터에 오셔서 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주인공은 또 너무 좀 자만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전이라면 어느 정도 나 때문에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부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이제 실력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굳이 저런 거를 남이 듣는데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네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번 뭐 여름쯤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저 때문에 살았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빠졌을 때도 나 때문에 나빠졌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은 한가요? 뭐 잘 하시는 분이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빠른 이송을 해서 좀 더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지. 오염된 물질로 수술을 하는 게 환자한테 더 나쁜 이유를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흉은 근데 이제 니들 소라코토미 자체는 텐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투베이션을 굳이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네, 왜 인투베이션 안 하고 바로 했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근무했던 외상센터에서 닥터 얘기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저런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전에서의 처치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하에 센터까지 와서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으면 최선으로 줄여라. 정말 필요한 것만 해라. 이런 정책이 대부분이거든요. 리드 스로토미가 아니라 급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더 크게 내서 뚫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여기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기관을 봐서 연결을 하고 그대로 환자를 옮겨서 이제 신경외과에 전화를 하면서 받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얼른 준비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뭐야? 헬기를 타는 걸 무서워하는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근데 이제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무섭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상황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가끔씩은 밤이나 비가 올 때도 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가 돼 있는데도 이제 이득에 따라서는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셨고 평생 헬기 타다 보면은 1%쯤 죽는다더라는 그 말을 항상 이제 가슴에 새기고 탔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고 밤에 출동할 때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느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레페를 연습하시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위험하게 처치를 하는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전혀 없었고 굳이 심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헬기를 맞이하는 위치를 주로 썼는데요.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환자가 있는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나인데 뛰어내리다가 바위 벽에 제가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얘기 타보면은 보통 이제 의사 한 명이 가니까 그 좀 약간 터프한 상황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 도움 없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무서웠고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경기도나 뭐 충청도 부분까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보통 그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산이 아니었어요. 주로 그냥 뭐 장거리 이송을 해야 돼가지고 주로 이제 환자를 근처에 있는 운동장으로 이송을 하고 헬기랑 랑데뷰를 해가지고 만나서 데리고 오는 세팅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보던 막 풍경들을 위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말 할 땐 아니지만 어쨌든 덤프 트럭에 수용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는데 뒷길을 터널 안에서의 사고라 트럭 바로 앞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피해가 컸던 모양이에요. 교수님! 교수님 이러다가 완전 놓치겠다고요! 나거든요. 어떻게 잡아내신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수석 씨야 집중 안 해? 나 어제 술한 거 아니잖아! 너무 판타지. 예, 근데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찾고 그리고 피가 많이 나면 일단 패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 않나요? 피나는 곳을 누르면서 그렇죠. 찾으면서 고민하는 것이지 이렇게 진짜로 피가 많이 나는 사람은 저희가 가만히 있고 기다릴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보면 약간 혈관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 여기 있어라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여기 있으니까 꾸며주세요. 먼저 일단 외상 수술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피나는 곳을 빨리 꺼져로 탁탁 눌러서 피를 안 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피가 나는지 찾아보자. 보통 응급실에 도착할 때 환자의 배가 저렇게 많이 부풀어 있으면 이미 실혈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생명을 건지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드라마를 보시고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백강역이 아니라서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정도 배가 불렀으면 이제 수술방에 가기 전에 여는 경우도 응급실에서 많죠. 여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오히려 안 만든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드라마틱하게 나왔어요. 수술방에 올라가기 전에 환자가 이제 사망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도 몇 케이스 있었을 거예요. 꽤 많았을 겁니다. 바로 열어서 패킹을 하고 수술방으로 이제 물론 이제 해야 하고 나면은 소생실, 응급실이 처참해지긴 합니다. 막 이 바닥이 이제 피바다가 되고 소생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고생을 하긴 하시지만 필요한 처치입니다. 근데 난 지금 아무 검사도 안 하고 마취 안 하는 것도 저 지금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아니 이게 좀 직접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마취카쌤, 지금 환자 상태 안 보이세요? 벌써 혈액량 12팩째예요. 이러다 환자 사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 이게요?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마취를 열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선을 넘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싸우느라 시간이 더 지연돼서 환자 치료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싸우셔서 당황스러운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제 과의 의견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집도의가 교수님이거나 마취과 의사가 전공의인 경우에는 그냥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의 권위로 약간 뭐라 그러시는 경우는 있고 그런 건 본 적이 있는데 과와 과 차원에서는 저런 식으로 한 행동은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없지 않았나. 자, 자기 맡은 일 다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렇죠. 나는 내 거나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금 이 환자처럼 복강내 출혈로 수술을 하면 출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취과 선생님 저희 지금 피 많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취과 선생님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수혈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약물 조절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하는 것이지 한 명의 큰 권력이 있어서 수술방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자주 봤던 거 얼마든지 야 정신 못 차려!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날의 또 그분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를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 아닐까. 참고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같이 타기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풀어졌네요. 제가 할게요. 한국대학병원 올해 드디어 꿈의 300억 확장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의 수익률 1위는 장례식장입니다. 2위는 주차장, 3위는 식당, 그리고 4위는 신경외과, 외상외과. 적자 4억 1252만. 저렇게는 안 하는 네. 네, 저런 건 처음 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저런 회의에 저는 갈 수 없는 위치라. 어쨌든 경영진들은 그거야. 실제로 뭐 과별 순위를 매기고 뭐 적자인과도 있고 적자인과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매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병원, 뭐 개인 스태프들한테 이제 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정도를 제출하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막 과별 갈등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예전에 뭐 유명한 외상외과 교수님 한 분도 그런 말 전했잖아요. 이 병원이 이 정도의 돈을 벌어주는 덕분에 우리가 이런 적자를 보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네. 대부분 아마 이제 외상센터의 교수님들, 스태프 선생님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야 될 것 같아. 실력은 실합니다. 장갑 하나로 술잔 없어 빨리. 그걸로요? 장갑을 어떻게 치워? 너무 학생처럼 반응하네요. 펠로가 이렇게 리액션이 좋네. 수술방에는 장갑 말고도 다양한 좋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흉부외과 선생님을 부르고 이제 제대로 된 재료로 수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한가요? 뭐 장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저렇게 이렇게 럽처가 있으면 그대로 꼬매면 에어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공기가.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머리로 가서 임팍을 일으키기 때문에 흉부외과 선생님을 불러서 제대로 된 심장 수술을 할 준비를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안전하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이패스를 돌리고 해야 이제 안전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그 전까지는 임시의 지혈 손으로 누르고 손으로 눌려도 오시기 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장갑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있나요? 빨리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이물질인 거잖아요. 장갑은. 그러니까 사실 바꾸기는 바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물론 저기서 흉부외과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실제로 뭐 다른 병원 교수님이 실려 오셔서 자기 병원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자기 병원이 네, 자기 병원에 여기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것도 많습니다. 외상센터에 치료하는 거죠. 이제 예전 병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외상. 중환자 외상 파트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선생님 가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가신 그래서 인형을 다 채우고 따더라고요. 예, 형도를 시키느라.